네,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사실 어제도 저는 왜 하락하는지 몰랐겠고 네. 오늘도 왜 상승하는지 잘 감이 안 오거든요. 네. 오늘 키워드 보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최현덕 매니저님이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는요. 미 증시 하락, 국내 증시 상승인데 왜 오르는지 아세요? 네.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오늘 아침까지도 미국 증시 하락이 나왔는데, 네. 우리 증시는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나스닥 선물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어제 우리 증시가 하락했던 이유, 어제 역시 나스닥 선물이 급락이 나오면서 우리 증시가 하락이 나왔던 건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반도체 쪽에서 미국과 중국에서 어떤 이 주문 취소가 되고 있다라는 루머가 있었고,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오후에 작용되면서 시장이 좀 빠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어떤 확인된 결과로 본다면 그냥 루머라는 것들이 확인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제 오후장에 상당히 심하게 빠졌던 부분이 있던 건데 그런 부분이 지금 이 자율 반등으로 나와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시장에 있어서 바닥이냐 아니냐 정말 뭐 논쟁이 좀 많이 있는 건데 바닥으로 보여지긴 하나. 이 바닥에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좀 시원한 반등은 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 하락했고요. 국내 증시가 오늘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번 이 이유를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장의 어떤 방향을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 장중에 나스닥 선물 하락 부분도 역시나 스냅 때문이었죠. 스냅이 이제 동영상 기반한 소셜 미디어 기업인데 이게 이제 어제 시간에 30% 급락이 나왔었고요. 결국 본장에서 43%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스냅이 급락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기업들의 영향을 준 것보다는 스냅의 급락 이유가 이 광고 수익이 급감한다라는 우려감이 있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광고 수익이 급등했던 어떤 SNS 기업들, 이런 기업들까지 같이 타격을 받으면서 다 어떤 기술주 위주로 하락이 좀 나왔던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뭐 알파벳이라든가 메타 플랫폼이라 다 하락이 나왔던 건데 결국에는 지금 이 경기 침체의 우려감으로 번지고 있는 거고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어떤 기업들의 비용을 아낀다라든가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경기 침체는 뭐냐면은 인플레 비용 증가에 따른 경기 침체, 결국 공급망 문제인 것인데 이 공급망 문제가 처음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초에 전쟁 때문에 문제가 있던 거고, 그다음에 4월 달부터는 중국의 봉쇄 때문에 문제가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망 문제가 지금 3년달 맞으면서 지금 금년 들어서 시장이 계속해서 빠졌던 부분이고 아직까지도 이제 시원한 반등은 안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 관점 봤을 때 제가 계속 좀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만은 상하이 봉쇄가 좀 풀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확진자가 500명대 나왔거든요. 아마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반까지 봤을 때 아마 300명대로 갈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국은 6월 1일부터는 쇼핑몰, 백화점, 이 전문 매장 오프라인을 전면적으로 영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6월 달만 된다 하더라도 중국의 봉쇄는 어느 정도 풀릴 것이다. 물론 중국의 봉쇄가 풀린다 그래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세 가지 악재 중에서 가장 최근에 악재였던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어떤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오늘 시장의 하락을 일단 어제 과한 낙폭에 의한 자율 반등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실제 우리가 이제 하나 좀 좋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연말 기준금리 추정치가 하향되고 있는 건데 이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ME 페드 워치에 따르면은 지금 연말까지 확인되는 기준금리가 지금 이제 하향될 거로 추정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275 bp에서 300, 요게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훨씬 컸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아침까지 나온 거 본다면은 250에서 275 베이스 포인트까지 올리는 게 56%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연말까지 금리 인상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긴축에 대한 속도가 점점 완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여러분 10년물 국채금리를 확인해 보시면은 10년물 국채금리도 안정화되고 있죠. 10년물 국채금리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 연준의 입김이 시장을 안정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가장 큰 문제였던 부분이 결국 뭐 공급망, 인플레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결국 긴축의 문제였거든요. 그럼 긴축의 문제가 점점 완화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시장은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오늘 시장은 조금 반등 나왔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추세가 전환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지금의 구간이 충분한 저점 구간으로 보고 있고
여기서 돌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발표되는 이제 이 미국의 PC라든가 그다음에 또 내일 아침에 확인을 해야 될 엔비디아 실적 이런 것도 몇 개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만 잘 넘어간다고 한다면은 5월 달은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나올 것이고 6월부터는 본격적인 어떤 상승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분을 좀 준비하면서 종목별로 우리가 잘 대응하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상승하는 뉴욕 증시가 빠졌음에도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한 이유에 대해서 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오늘 좀 특징주를 쭉 훑어보니까 화일약품 어디서 봤는데 하고 생각해 보니 저희가 또 이 시간에 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직 한 달이 좀 안 된 상황에서 저희가 4월 말에 딱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이 종목은 또 왜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일약품이 이제 우리 독일에서 좋은 네.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좀 하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모멘텀이 살아있다 보니까는 거의 뭐 상한가급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의료용 대마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지금 어떤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에서 지금 이 카나비스 합법화를 또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지금 이 화일약품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원래 전 세계가 지금 이 마리아나가 지금 합법화된 추세에서 독일까지 합세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하루에 26% 30% 급등할 건 아닙니다만은 과한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종목들이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항상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시장 때문에 하락이 나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모멘텀이 작용되면서 급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일약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의료용 대마 합법화가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이고 지금 국내에서도 이제 이 복지부 쪽에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좀 좋은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M게임. 소폭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 있다면은 지수 같은 경우는 세일트론이 올라가면서 지금 지수를 이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게임주의 상승이 오랜만에 또 나와주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도 나왔던 부분인데 M게임 같은 경우도 지금 위믹스 플랫폼에 올라타면서 지금 위믹스가 지금 2배 급등했다고 지금 말씀드렸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실 나스닥만 좀 올라와 준다고 하면은 비트코인까지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게임주가 본격적인 흐름을 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바닥에 있는 게임주들은 지금 조금씩 좀 담아준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꽤 큰 수익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하나 더 보시면 어제 말씀드렸던 TCC 스틸. 역시나 오늘 같은 경우도 전기차 장비 종목들이 올라섭니다. 소재 같은 경우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제 어떤 인수 합병 얘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장비 쪽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어제 음봉이 나왔지만은 제가 어제 음봉 구간에서 매수를 말씀드렸고 오늘 시장에서 소가 되지 않고 잘 올라서고 있습니다. 결국 TCC 스틸 같은 경우도 이 원통형 배터리 포장재 생산하면서 지금의 주가 자체도 지금 뭐 상당히 저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결국 지금 시장이 저점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 담아준다 한다면은 단기, 중기 수익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도 확실한 두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요즘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막 상승하나 싶으면 그때는 좀 주의하고 비중을 줄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쵸. 공포에 떨릴 때는 그때는 좀 과감하게 매수를 해보면은 또 그 다음날 수익이 나는 그런 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집중해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지 2가지 종목을 준비해봤고 첫 번째 현덕이 덕분에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요즘 시장에서 좀 핫한 게 정책 수혜랑 또 현대차그룹 투자 이야기 요거 같아요. 혹시 핵심 정책이 뭔지 아세요? 새 정부 핵심 정책 네. 원전인가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번에 그 국정과제 세 번째 나온 게 원전이었거든요. 아. 첫 번째, 두 번째가 코로나였던 것을 감안한다면은 네. 원전이 가장 1번 종목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원전주가 이 조정을 좀 끝나가는 상황에 있어서 다음 주에 나올 재료가 있기 때문에 좀 한번 뉴스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MR에 대해서 사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전 세계에서 원전을 늘리겠다는 것이 대형 원전이 아니라 이 SMR 소형 원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150조 SMR 시장 내주 다음 주에 첫 발을 내딜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는 건데 이 솔직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SMR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 원전이라서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 이 대형 원전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로 지금 SMR 원전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이제 ISMR 예타 심사 막바지, 그러니까 혁신형 이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해서 지금 그 예타 최종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31일 날 아마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는 건데, 지금 이 업계에서는 지금 현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원전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타 심사 통과하는 것은 기정사실일 것이다라고 업계에서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SMR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정과제에서도 이제 세 번째 국정과제로 제시가 됐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강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공동 선언권이 나왔던 겁니다. 자, 여기에 가장 좋은 재료가 뭐냐면 원전에 있어서 러시아가 또 강국이거든요. 지금 이 전 세계 러시아 기술이 들어간 원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미국이 러시아의 우라늄 금수 검토를 하고 있다. 이게 그 4월 초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금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한테 더 이상 돈을 지불해서 안 된다. 유럽이 러시아의 에너지를 끌으려는 이유가 러시아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러시아의 우라늄 금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어떤 원전 기술을 금지하게 되면은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한국과 미국의 원전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원전 관련주가 많이 올라가기도 올라왔습니다만은 이런 재료라든가 이 모멘텀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러시아 원전 금수 조치하는 거에 있어서, 그다음에 다음 주에 예타 심사 결과를 앞두고 원전 관련주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살짝 고민했거든요. UAM을 찍을까 아니면 네. 원전을 찍을까 고민했는데 네. 오늘은 또 원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쵸. 과연 어떤 종목이 그럼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봐도 기대해봐도 괜찮은 종목인지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따라서 잘 살펴보세요. 첫 번째 종목은 네. G2파워. 요것도 한번 쳐볼게요. 사실 원전하면 우리가 최현동 네. 매니저님인 거 몇 년 전부터 아셨잖아요. 근데 G2파워는 처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테마주가 있는데 그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네. 원전 많이 올라갔지 않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G2파워는 제가 좀 이따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아직 올라간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유통주도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원전주에 비해서 더 크게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상태 감시 진단 솔루션이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수배 전반 쪽에서 거의 매출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IoT라든가 이제 인공지능, 그다음에 정보통신 기술로 인해서 전력 상태를 이 모니터링하는 걸 말하는 건데, 여기 수배 전반 기술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요 제품으로서는 이제 어떤 그 고압의 전력을 저압으로 변환해서 분배하는 그런 수배 전반인 것인데, 수배 전반 쪽에서 매출이 66%로 나오고 있고요. 국내 관급 시장에서 수배 전반 1등 업체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국방부라든가 환경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한국 수력 원자력,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수배 전반 1등 기업이다. 그래서 G2파워 같은 경우는 원전용 수배 전반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의 필수인 Q클래스급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 수배 전반을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22.9kb의 이 수배 전반을 올해 시험 인증을 완료하고 지금 내년부터는 제품을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뭐 원전 기술을 갖고 있다라든가 어떤 뭐 관리를 한다라든가, 그래서 원전 관련주 올라갔다 한다면은 지금 원전에 들어가는 그 수배 전반 1등 기업이고요. 원전의 필수 인증까지 지금 준비해서 이 원전 쪽을 준비하고 있는 G2파워가 아직 올라가지 않은 원전 관련주이고, 다음 주에 이 예타 부분에 대한 심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G2파워를 보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차트 보기 전에 그림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신규 상장주라서 지금 보유해서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건데요. 보통 신규 상장주는 한 달 뒤에 보유해서 물량 나올 수 있고요. 3개월 뒤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달은 지났기 때문에 이미 상장 후 1개월 뒤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지금 거의 30% 있는 건데, 이게 지금 한 달 훨씬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물량은 없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3개월 뒤에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게 0.7%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나 지금 보호해수 물량이 나올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 오버행 이슈가 많이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다른 원전 관련주는 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조정이 나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한 좀 하락이 좀 나와 있죠. 최근에 여기서 이제 보유해서 물량이 끝난 날이었고요. 최근에 거래가 들어오면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좀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급등 나오고 나서 아직까지 거래가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게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예타 면제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는요, 단기적으로 31,000원까지 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1,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네. G2파워는 최근에 원전주들이 뜨겁게 움직였을 때 네. 움직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배 전반이다 보니까는 원전 테마주만 작년부터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G2파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실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수배 전반이라는 게 이 고압 전력을 저압으로 낮춰서 분배하는 건데, 이게 지금 원전 기술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실제 기술인 것인데 테마주로 좀 분류가 안 되다 보니까 못 갔던 것으로 보여지는 건데. 딱 원전으로 보이는 아이들만 갔었군요. 그렇죠. 지두파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기술을 갖고 있고 이 원전에 들어가는 그 인증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 관련주로서 아마 부각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신규 상장주라고 하셨죠? 네. G2파워 같이 공부해 보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언덕이 덕분에 이번 키워드는 바이오, 제2의 반도체 신화다. 네. 근데 요거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셔도 나 안 믿어, 나 반도체 정말 이제 학을 뗄래 하신 분들 많아요. 450조인데요. 450조. 그래요? 이게 450조가 말이 450조인데 네. 어쨌든 이게 뭐 반도체에 들어간다는 건 아니고 지금 반도체, 바이오 다 통틀어서 삼성이 어제 이제 450조를 투자하겠다. 그것도 5년 안에. 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될까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과거 정부보다 더 많은 투자를 발표한 것이고, 삼성뿐만이 아니라 어제 이제 현대차라든가 롯데, SK까지 같이 발표하면서 지금 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 대규모 투자 발표가 들어가면서 증시에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좀 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삼성이 이제 반도체, 바이오 등에 5년간 450조를 투자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 만남이 있는데 그 전에 어제 발표한 거라서 만나기 전에 어떤 선물 보따리 풀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건데, 지금 국내 그러니까 450조 중에서요, 그중에 80%인 360조를 국내 투자했다는 겁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게 되면은 국내 투자에 있어서 이 반도체하고 바이오, 그다음에 신성장 IT에 360조를 들어가겠다는 건데, 지금 바이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신화로 구현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시장이 27년까지 9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고요. 9천억 달러면은 한 1,150조가 됩니다. 국내 예산이 지금 한 500조가 되니까요. 국내 예산의 2배 이상 성장 가능한 거고, 이 바이오 시밀러 규모 같은 경우는 2021년도가 100억 달러였는데 2030년에는 220억 달러로 거의 22배에 커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바이오 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라고 삼성이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이 글로벌 생산량 1등 지위 확보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 송도에도 지금 삼성의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데 4공장까지 완료가 되면은 압도적으로 글로벌 생산량 1등을 확보하게 되고요. 4공장 뒤에 지금 5공장, 6공장까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건데, 5공장, 6공장까지 지었을 때는 진짜 이 글로벌 생산 1등에서 압도적인 지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삼성이 지금 이쪽에 대규모 또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만큼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게 셀트론이거든요. 바이오 종목도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임상시험 발표를 앞두고 있는 바이오 종목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뭐 삼성하고 바이오 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그 종목은 아닐 것 같아요. 그 종목도 괜찮습니다만은 네. 좀 대형주가 뭐 급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지금 뭐 좀 이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모양이 아주 좋은, 그다음에 또 임상 발표가 남아 있는 종목을 오늘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모양이 또 너무 좋은데 막 이렇게 올라간 건 아니죠? 바닥에서 모양이 좋아요. 알겠습니다. 한번 집중해 볼게요. 네. 두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자, 큐라클이라는 종목입니다. 오, 큐라클이요? 많이 들어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큐라클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는 많이 거론은 안 됐던 종목인데, 현재 11종의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CU101부터 106까지 있는데, 이게 시장 규모만 3조 원에 한 10조 원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솔바디스를 만들어낸 약물 하나가 지금 7개 질환에 지금 치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프랑스의 안가 전문 기업의 기술 수출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약금만 600만 달러, 600만 달러면 한 75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마일스톤이 1,575억 달러, 1,575억 달러면요, 199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 있어서 계약금 받고 기술 수출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지금 그 파이프라인 101에서 106까지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CU06만 들어간 거고요. 나머지 지금 CU101에서 106까지는 그 권리를 그대로 큐라클이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파이프라인에 하나만 기술 수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이제 마일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상에 대한 최종 결과가 지금 6월 때 나올 걸로 보여지는 건데, 지난달에 마지막 시험 대상자 투여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결과가 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당뇨병성 황반 부종에 대한 그 일상인 것인데, 전반적으로 이게 혈관에 관한 신약이라서 혈관에 관한 시장이 거의 없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런 것도 나오기 시작한다고 한다면은 이 큐라클의 시장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고, 일단은 프랑스의 안과 전문 기업 떼라라는 기술 기업에 이 기술 수출한 건데,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충분한 가치를 부여받을 수가 있고, 어쨌든 임상 결과가 6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좀 길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길게 보시면 상당히 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이 바닥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 바닥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올라가 있지 않고요. 이 중요 저항선대가 25,000원대인데 이 55,000원대를 넘어가기 전에 대량의 거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매물수가 거의 끝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만 넘어간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이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도 있고 다음 주 임상 결과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달에 임상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일단 3만 원까지 먼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9,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큐라클이었습니다. 목표 네. 주가 3만 원, 손절가 19,500원. 저도 뭐 경제 방송에서 좀 이제 오래 있었으니까 네. 많은 종목을 아는데 큐라클을 잘 몰랐거든요. 네. 아마 이게 시가총액이 네.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마일스톤 규모가 이제 제가 아까 199조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클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 그런 시장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바이오 시장이 지금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셀트리온 살아나고 있고 최근에 바이오 기업들 HLB 같은 경우도 바닥에 2배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큐라클 같은 경우도 그 분위기를 탈 수 있을지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2회 무료 방송은 언제 할까요? 네, 4시에 무료 방송 있는데 지금 시장이 좀 헷갈리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또 확실한 전망을 좀 말씀드릴 거고 그 중에서 올라갈 종목도 콕콕 집어드리고 있고요. 뭐 무방에서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오늘도 오늘도 종목 집어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더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